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2020년도에 인수했던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관련되는 판권을 다시 재매가 간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반기 M&A 대여를 노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죠. 코이르스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르스 차트를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회사인데요. 자, 2015년도에 이제 고점을 치고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 하락을 했습니다. 자, 7월 달에 이제 FBA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7월 1일부터 셀트리온의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상업화 출시 부분에 있는데요. 이 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85% 오리지널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쟁 기업들의 이제 그 약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있는 차원에서 이 코이르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FB와 분쟁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23% 일단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사의 급락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의 이벤트가 살짝 이제 나왔는데요. 자, 셀트리온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하고 아랑곳 없이 금요일 날에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장중 윗꼬리가 나오는 돋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음봉이죠. 약보합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16만 6천 원대가 고점, 짧은 고점이죠. 아랫단은 16만 4천 원 밑단을 좁은 박스권 하단으로 보면서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큰 흐름이 없어요, 지금. 장중에. 장중에 어떤 수급들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바이오 제약이 기간과 프로그램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물량들이 계속 이제 패면서 지금 하락을 조금씩 계속 시키고 있는 어떤 수급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약보합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5%,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32% 하락세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이제 시장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시장이 올라가도 못 가고 시장이 빠지면 그대로 그냥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제 거래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JP모건 서울 쪽에서 일단 2,000주 넘게 일단 매수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의 흐름들을 옷장에 좀 바꿀 수 있는지가 뭐 일단 중요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다케다 제약 같으면 셀트리온이 창사 후에 가장 많이 좀 투자를 했다. 2020년은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키로나의 개발과 더불어서 종합 이제 서정임 회장이 이제 글로벌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하면서 케미칼 부분도 강력하게, 약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케미칼 의약품이 제일 많죠. 이 블록버스터나 이런 이제 규모가 이제 바이오 쪽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합니다만 지금도 약의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개수로 보면 케미칼 의약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6월 달에 이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이제 빅파마죠. 10위권에 들어가면서 작년도에 매출 규모가 37조 원입니다. 본래는 이제 만성질환 관련되는 부분 하다가 사실 이제 항암제 라인으로 확보를 하면서 일본이 좀 보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미칼 위주로 하다가 이제 이 바이오 쪽이 가면서 이제 인수합병,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사이어죠. 아일랜드의 이제 희귀질환
쌓여 인수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케다작뿐만 아니라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뭐 노바티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하이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어떤 분위기가 2019년, 2020년도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케다작이 이제 한국, 뭐 태국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9개 국가에서 판매 중인 18개의 의약품의 어떤 이제 권리를 인수한 거죠. 이 3,074억 정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공격적으로, 서정민 명예회장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 하이투벤이나 뭐 알보칠 같은 경우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방의약품 중에서는, 이 뭐 액토스라든지 이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이 나름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 영향을 막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인수했던 다케다 제약이 이 판권을 다시 매물로 내놓는 거죠. 3,074억을 들어서 했는데, 자, 이런 어떤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본격적인 어떤 사업 재정비, 복귀 이후에 뭔가 이제 왕의 기한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하면서,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미국 쪽에 출장도 지금 뭐 한 2달 간다고 그러시던데, 매각 주관사는 지금 JP모건 쪽으로 선정돼 있고요. 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셀트리온 쪽에 인수형을 타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향후에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2020년도 이런 이제 배팅, 그러니까 케미칼 쪽까지 합성해야 매출이 올라갈 걸로 이제 기대를 했다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은 이제 이제 인터체인저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것도 이제 없이 하는 어떤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2020년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다케다 제약부로 이 판권을 인수했다는 말은 미국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못하니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뭐 케미칼을 했다, 이렇게도 뭐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재정의 어떤 어려움과 미 정부가 뭐 공화당이 들어오든 민주당이 들어오든 약가 인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두드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이제 오리지널 대비해서 파는 걸 보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많이 올라가 버렸죠. 이렇다고 보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케미칼 쪽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2년 만에 이제 복귀한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 이상 그냥 나가지 않겠다. 그냥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뭔가를 회복을 시켜 놓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시장에서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주가는 이제 크게 지금 셀트리온 주가로 보면 큰 미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그거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성공시키겠다 하고, 이 미국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좀 성과를 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제 어느 하나 지금 구체화된 게 없죠. 그냥 기대감으로 신약은 이제 내년도 돼야 뭐가 나올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사실 7월 달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판매 시작과 결국은 이제 PBM의 포뮬러리의 이제 등재를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티어 1급에 이제 올려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섭 관련되는 부분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가기 위해서 뭐 출장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7월달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3, 4병에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가로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지금 명쾌하게 시장이 지금 이 부분들을 인정할 만한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뭔가가 이제 7월달 이후에는 좀 이제 윤곽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 하려면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이제 30년 앞으로 한 7, 8년 이후 있다가 이 바이오시밀러는 6 정도 60%, 40%는 신약으로 내겠다. 그러면 7년 동안에 이제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플랫폼의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결국 M&A겠죠. 예. 보통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이 뭔가 한계가 직면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빠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 대부분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서 M&A입니다. 뭐 라이센스 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를 높게 이제 빅파마가 보는 어떤 부분에서 M&A를 해가지고 기업을 단반에 이제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게 M&A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라고 보면 이 하반기 대형 M&A 관련되는 부분, 이 조단위 M&A를 시장이 좀 기대하는데 이 부분들이 3, 4병강, 신약과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뭐 좋은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주춤하다 보니까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 가서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이제 가격이 16만원이잖아요. 지금 16만 4천원이니까 주가의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지수 흐름도 거의 못 따라가죠. 요거보다 더 떨어지면 베타 개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시장보다 못 해버리니까 지금도 뭐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낮은 어떤 베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5일선 회복의 흐름들을 이번 주에 장중에는 지금 살짝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5일선 가격에서 17만원대 이제 회복을 해줘야 이 5일선에 관련된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 흐름으로 뭐 21일평이라든지 내려오고 있는 추세 전환되었던 파라볼릭자를 좀 개선하면서 다시 윗방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양봉 이후에 난 다음에 2주 동안이 좀 조정했던 흐름들을 전환시키는 양봉이 이번 주에 나타나야 되고요. 오후장에도 이런 흐름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